후행성 지표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시는 거의 모든 지표가 다 후행성 지표입니다. 해서 아. 뭐 이동평균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RSI, 네. MACD,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런 게 전부 다 후행성 지표예요. 그래서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네. 보조 지표를 저도 씁니다. 저도 쓰는데 사실 이제 보조 지표는 그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엘리엇 파동이나 펀즈 각도 이론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더 좋은데 다만 여기에다가 보조 지표를 끼워 넣으면 요거를 참고하면 더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저는 보조 지표로 매매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게 후행성 지표의 한계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후행성 지표가 아닌 보조 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볼린저 밴드예요. 어... 네, 볼린저 밴드는 후행성 지표라기보다는 네. 중심선은 후행성 지표 맞네요.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건 네. 후행성 지표 맞는데 볼린저 밴드 자체는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지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강의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후행성 지표는 쓰기 어렵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잠깐 복습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RSI, MACD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RSI, MACD로 하는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상승한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하락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네. 그런 거를 하기 어렵다. 그럼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즈가 사용하는 지표 사용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개발한 지표가 있거든요. 저랑 제 지인이 네. 같이 개발한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지표를 어쨌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 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후행성 지표의 한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후행성 지표 중에 가장 이제 얘기하기 좋은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게 이제 그 파란색 선도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럼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의 뜻이 뭐냐면 네. 종가 마감 기준 직전에 20개 봉의 평균이에요. 네. 이렇게 20개 봉, 종가 마감이 딱 이렇게 딱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종가 마감 20개를 평균 낸 딱 그게 요 이동평균선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요 200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서의 요 지점은 앞에 있었던 200개의 봉의 평균, 네. 이렇게 200개의 봉의 어. 평균이 요 이동평균 여기 네. 요 자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7일의 이동평균선은 7개의 평균인 거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 200개의 평균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7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차트랑 비슷하게 가요. 뭐 7개만 작으니까. 네. 7개만 평균 내는 거니까.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은 차트랑 좀 떨어져서 움직입니다. 네, 200개를 평균 내는 거니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차트랑 조금 멀리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차트랑 거의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뚫고 올라가는 네. 자, 요 크로스되는 요 타이밍이 있어요. 요 타이밍이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 두 선이 만나는 건가요? 네, 이 두 선이 그러니까 이제 200일 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네. 7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딱 돌파하는. 아, 찍고 올라가는. 네네네. 왜냐면 이제 7일, 그러니까 7일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인 네네. 건데 200일이랑 20일 네. 요거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 같은 경우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요걸 딱 돌파할 때, 요걸 딱 돌파할 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요 20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떨어질 때, 요거를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 이동평균선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에 따르면
여기서 어쨌든 골든 크로스가 난 거고 여기서 네. 파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빨간색이 200일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사실 이만큼 수익, 이만큼 손실, 이만큼 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네. 차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살펴볼까요? 네, 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네. 이제 살펴보긴 볼 건데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최근으로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게 이제 파란색이 요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네. 이제 녹색이 30일 이동 평균선인데 예를 들면 요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네요. 잘 보이게 이제 요새가 여기서 골든 뚫고 크로스가 나고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다 골든 크로스 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요 네, 구간에서는. 네. 그럼 그럼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팔면 굉장히 좋은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났어요. 그러면 내가 골든 크로스가 딱 여기서 났는데 이때 당시에는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이 돼야지 확신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 다음 날이 돼야 확신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여기 요 봉이란 말이에요. 네. 요 봉.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수하는 거는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돼요. 하루 지나서 해야 네, 된다는 하루 거죠? 지나서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데 네. 요거는 21선이나 31선이 만나는 데지 실제 주가는 여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드 크로스가 나면 여기에서 이제 매도나 이런 걸 하는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요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된 이후에 다음 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아. 종종 생기는 꽤 많이 생깁니다. 이때도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난 거예요. 데드 크로스가 난 건데 이때 네. 당시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은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네.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파는 거는 여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이 다음 날 해서 요렇게 아래에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파는 거예요. 실제 요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하루 지나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매도를 하려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엄청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완전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네요. 네, 해서 요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되는 것만 보면 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대박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짱이다. 네. 네, 근데 대박이다. 실제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 오류가 너무 많이 껴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런 지표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그다음에 이제 캔들을 뭐 하이키나시 캔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페이크를 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가지고. 네, 해서 그 막상 실제 그러니까 대충 존내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따져 보면 실제로 그 정도의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이런 보조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 아까 전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매수 매도인 건데 네. 요거를 볼 때 이제 요런 걸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횡보할 때가 진짜 어려워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횡보하는 경우에는 그 후행성 지표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미 오르고 매수 시그널이 떠요. 오르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저점을 잡는 요런 저점을 잡는 개념이 아니고 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요렇게 올라간 다음에 매수 시그널이 뜨는 거예요. 아. 후행성 지표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이 앞에 있는 걸 예측하고 이동평균선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다 끝나고 나서. 네, 지금까지 전에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저점을 잡아내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미 오르고 나면 그때 이제 매수 시그널을 뜨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된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인데 이미 오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시그널 뜨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매도 시그널 뜨고
오른 다음에 매수 시그널, 떨어진 다음에 매도 시그널 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손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손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잃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를 잡고 팍 올라가면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여기에서 샀지만 이렇게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데서 하면 네. 그나마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 뭐 매수 시그널 났다가 매도 시그널 났다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할 때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돈을 계속 잃어요. 네, 해서 이제 보조지표를 가지고 막상 진짜 실제로 매매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공대에 나왔거든요. 네. 네, 공대에서 산업공학과를 나왔는데 네. 저도 코딩을 할 줄 알아요. 저도 코딩 할 줄 알아서 네. 제가 아는 이제 그 후배들이랑 같이 네. 지표를 만들려고 그 이제 자동으로 매매하는 보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초반에는 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보하는 곳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승률이 결국에는 50%가 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할 땐 잃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어쨌든 꾸준히 수익 내는 지표를 어쨌든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네. 좀 소개해드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후행성 지표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나 고점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한 발 늦게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수익률도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오고 오르고 나서 사고 내리고 나서 파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보조 지표긴 하지만 한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방금 전에 이제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RSI예요. 그래서 네. 요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네. 여기 있는 건 이제 RSI의 가격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RSI랑 비트코인을 보고 자동으로 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체크해주는 요 지표거든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 빨간색으로 뜬 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네. 하락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떨어진다 해요. 하락 네. 다이버전스가 지금 연속으로 5개 떴는데 네. 계속 올라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연속으로 5개 생겼으니까 어째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어쨌든 5개가 나온 다음에야 조금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고점 뚫고 계속 오르고 그러네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엘리엇 파동이랑 같이 써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후에 설명드리고 네. 그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건 요거 같은 경우는 RSI인데 요건 네. RSI인데 RSI로 매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RSI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박스가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요 선이 요 밖으로 나갈 때는 냅두다가 요 선이 다시 요 보라색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 하는 게 이제 RSI로 하는 매매법이거든요. 네. 이런 매매법이 있는데 근데 요 빨간색 라인일 때 어쨌든 요 보라색 박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 돌파해서 올리죠. 네. 그러면 이때 팔았으면 오히려 손해.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가격에서 팔게끔 되는 거죠. 네. 그런 이후에 어쨌든 매수하는 타이밍도 안 나오고. 네. 해서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말 그대로 보조로 쓰면은 괜찮은데 네. 보조 지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면 쉽진 않다. 예. 그래서 요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그 진짜 후행성 지표는 후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네. 예측하는 게 아니고 후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과거에 이랬고 과거의 패턴은 이랬다. 정도로만 이해해야지. 요렇게 요 보조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이거를 많이 착각해요. 뭐냐면 보조 지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올라갈 걸, 보조 지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려갈 걸 이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있고 그다음에 더블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볼린저 밴드 말고는 잘 안 쓰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랑 제가 만든 지표. 네. 네, 요 두 개 말고는 사용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나머지 보조 지표는 사실 저는 굳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면 RSI 주봉으로 봤을 때 RSI 30일 때 계속 반등했다라고 쳐요. 네. 과거에. 네. 근데 요번에도 반등할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의 예측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네. RSI 그 알려드릴 때 추가적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해서 후행성 지표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데 그럼 볼린저 밴드는 뭐가 달라서 쓰는 거냐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제 네, 네. 설명드리고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만든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네. 일단 승률 50% 넘기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에? 승률 50% 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 목표는 40%로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신에 수익을 가져갈 때는 길게 가져가고 아. 손절할 땐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1년 동안 돌렸어요. 네. 1년 동안 돌려서 그 이제 제가 매달 인증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네네. 그 지난달 2월 같은 경우에는 요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많이 못 돌려서 지난달만 일단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지난달 제외하고 11달은 다 전부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1년을 했을 때 이제 전체 수익률이 이제 68%인데 이게 네가 한 거를 내가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뭘 했냐면 제가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카피 트레이딩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카피 트레이딩 뭐냐면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끔. 아. 그럼 거기는 제가 매매한 게 그대로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 알고리즘 지표를 해가지고만 네. 매매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딱 매매된 것만 가지고 이제 요거 수익률 인증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성은 뭐 거의 무조건 확보 1년 동안 그러니까 지표를 자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1년 동안 돌려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년 동안 돌려보고 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공개를 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해당 그 거래소에서 카피 트레이딩 하는 거래소에서 이제 제 거 지표가 어쨌든 지금 1등입니다. 진짜요? 네, 해서 물론 이제 국내 한정인 것 같긴 한데 AUM이랑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AUM이랑 그다음에 요 카피어 PNL 요게 이제 3등이고 AUM은 1등인데 AUM이라는 건 뭐냐면 요 제 거 카피 트레이딩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맡겼는지 사람들이. 아. 네, 요거에서 1등. 그러니까 제 거는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아요. 왜냐면 고배율로 하지 않고 저배율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은데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맡긴 거고. 네. 네, 카피어 그 P&L 같은 경우에는 제 거를 카피 트레이딩한 사람들이 얻은 수익률 순이에요. 그러니까 제 거 카피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얻은 수익금이 네. 수익금이 이제 지금 그 3등인 겁니다. 요 사이트 내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괜찮은 좀 네. 자랑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나네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르쳐도 드릴 테고 어떤 네. 식으로 활용하는지도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요거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대로 여기 텔레그램 방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이제 요거를 보고 매수 매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며칠 돌려보고 있는데 요 스래시홀드 같은 경우에도 47.9원에 사서 네, 요 아래 보면은 이제 스래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56.4원에 매도. 그래서 요때만 해도 한 18% 정도 수익 가져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익 본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손실 본 것도 얘기할 건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 스래시홀드가 요때는 59.9원에 사서 요 아래 보면은 여기 57.9원에 매도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3% 손실이거든요. 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볼 때는 18%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손실 볼 때는 3% 이렇게 짧게 가져가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걸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다음 주 정도쯤에 기회가 되면 네. 네, 이게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좀 좋네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시그널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됐을 때
마라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제가 뭐 입력하는 건 아니고 네. 자동으로 되게끔. 자동으로요? 네. 그러니까 요 어떻게 지표니까 지표를 보고 제가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요 지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해놓은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참고하시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여기 방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덜 나중에 하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내보이는 네. 건데. 아, 그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네. 확실히 좀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수익이 그래도 좀 나게끔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어쨌든 검증을 좀 더 하고 괜찮으면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절은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수익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네, 그대로 따라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따라하면? 무조건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음. 그대로 따라한 경우 1년 동안 체크해봤을 때는 수익이었어요. 매달 수익으로 1년? 끝났어요. 네. 어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락이 엄청 심할 때는 당연히 손실 나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네. 근데 어쨌든 상승 하락을 딱 지켜봤을 때는 네. 수익으로 마무리된다. 네. 그러면 이제 퍼즈 대표님과 함께 하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다 좀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세팅해놨어요. 왜냐면 장기적인 건 제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진짜 완전 단기. 네.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매수 매도가 나오게끔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